급등TV 빵이옵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지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수 얘기 좀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매가 나오고 있고, 이평선도 21선을 양 지수 모두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수 하락에도 쫄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급락은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급락이 나온 것도 있겠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에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를 올리냐, 그리고 돈 풀기를 중지하느냐, 이것인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신다면, 제로금리와 돈 풀기를 지속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본다면, 지금의 급락은 사실 단기적인 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투매 클라이막스는 이 정도로 빠졌으면 한 2, 3일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작년 8월, 9월, 10월 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보시면 한 5일 정도, 길어야 한 8일 정도면 이 투매가 끝이 나고 다시 상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횡보 구간이라도 접어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4일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째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더 빠져봐야 한 2, 3일 정도 투매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 종목을 봤을 때도 코스닥도 과거에 8월, 9월, 10월 급락이 나왔고요. 이 급락도 역시 길어야 한 10일 안에는 급락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락폭 같은 경우에도 10일 동안 급락이 나왔던 하락을 했던 이 구간에는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반등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급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빠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팍 빠지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급락은 굉장히 그 기울기가 급합니다. 오늘 장중 마이너스 3%까지 코스닥은 빠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열흘 내내 빠지지는 않을 거고 한 2, 3일 정도면 이제 바텀을 잡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 주말 동안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세 투매 역시 이렇게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못 팔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월요일 날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파는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이 조금 더 투매의 그 하락분이 크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하락이 나온다면 결국은 바닥을 금방 잡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기회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항공주들 오늘 올랐는데 우주 항공주들 스페이스 X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우주 항공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포인트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차입으로 600억 불의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런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다. 우리 시장은 떨어지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는 시장들이 있다라는 부분. 또 오늘 지수가 떨어지니까 별로 반응을 못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의 전기차 배터리 3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을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시장도 계속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텐데 오늘의 이 투매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관련주로는 워낙 많은데 예를 들면 PNT 이런 애들을 보시면 이런 애들은 지금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가는 롤트롤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투매에 이겨내질 못하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실제로 이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일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뉴스 나왔죠. 현대차에 삼성 OLED가 들어간다. 이거 엄청 중요한 뉴스거든요.
현대차 이 사이드미러에 OLED가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현대차나 그 글로벌 자동차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사이드미러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를 자극시킬 수 있는 뉴스입니다. 뭐 예를 들면 MC넥스 같은 경우에 사이드미러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도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반영 때문에 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급락은 지수 투매라는 부분이 더 크겠죠. 또 OLED 점착제를 만드는 예선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오늘 되게 중요한 뉴스였지만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죠. 근데 이것은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료는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겠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네이버 이혜진과 신세계 정용진이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 봤을 때, 네이버가 빅히트에도 투자하고 또 CJ 대한통운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YG에도 투자했고요. 네이버에도 투자했고요. 야후랑도 지금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체질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란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네이버와 같이 하는 이마트 역시도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야구 구단을 1,300억이나 주고 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쓸데없는 데 돈 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네이버와 함께 한다면 물론 네이버의 생태계 안에 종속이 될 수는 있는 우려도 있겠다만, 일단은 이마트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 앱을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생태계 시장으로서 계속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조정 시기에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섹터가 있을 때 대장주를 사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우주항공 얘기 아까 나왔지만, 우주항공 중에서 대형주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게 이제 대장주죠. 그래서 오늘 좀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이나, 또는 대장주 움직임이 제일 높았던 건 이탈리안 테크라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7배 정도 나온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얘가 진짜 대장주면 10배, 15배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급락장에서도 이렇게 양봉으로 뽑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녀석이 대장주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힘든 장에서 오히려 매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일정에 남아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얘기를 했죠.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그럼 부동산에서 뭐 있던 게 NX 이런 종목들 생각보다 이렇게 지수가 빠져도 많이 빠지지 않고 5일선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일정에 남아있는 종목들은 조금 손절할 각오하면서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고요. 또 오늘 뭐 빠졌던 종목 중에 UAM 관련주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플라잉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평소에 못 사셨던 분들은 매집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이 20선이 이렇게 움직인다 쳤을 때 20선까지 한번 빠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빠질 수 있겠지만, 그때 뭐 여러분들이 겁나서 사시겠습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보초병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텀이 예상되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국내 업계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다면 좀 사줘야 되는 것도 있겠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은행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 테마 껴있고 시가배당을 지금 들어가시면 2% 줍니다. 이자율만큼 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텀이 잡혀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시든지, 또는 나는 그냥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셔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수의 하락은 길어봐야 앞으로 2, 3일 정도 더 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적인 매크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조정이라는 얘기인데, 과거의 조정폭을 봤을 때 여기서 더 빠져봐야 한 2, 3일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음 주 딱 한 주만 매매를 그냥 안 하시고 계셔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이런 조정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것에 대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지수의 이런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제로금리 유지와 돈풀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로금리는 결국은 고 PBR을 용인해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쫄지 마셔야 되고, 투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셔야 되고, 주식시장에서 손을 놓지 말아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